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문화재 여행 야식 공릉 달빛 식탁 시간입니다. 저는 조리기능장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죠. 그러시려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에 좋은 가지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가지는 언제 드시나요? 보통 여름이나 가을철에 많이 나는 게 가지 요리인데요. 시장에 가면 사시사철 가지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는 이렇게 보라색이 많은 이런 싱싱하고 통통한 가지가 좋은데요. 예전에는 이 꼭지를 달여서 드시면 잇몸 질환에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병원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꼭지는 사용하지 않고요. 가지로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 가지는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가지를 드실 때 여러분들 아마 싫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는 식감이 굉장히 물컹하잖아요. 그래서 요리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일품 요리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 봤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가지 요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가지 샐러드찜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지 샐러드찜이니까 가지가 제일 주인공이겠죠. 가지 당연히 준비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돼지고기를 준비했는데요. 돼지고기 없으면 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는 여름에 할 때는 이런 야채들만 가지고 하거든요. 여기에 깻잎이 들어가도 되고요. 사과가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야채는 냉장고에 가지고 있는 야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 파프리카 준비했고요. 양파 준비했고요. 대파 준비했고요. 마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지 샐러드찜에 들어가는 양념들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는 포도씨유, 들기름, 참기름, 매실청, 식초, 간장, 발사믹 식초인데요. 혹시 발사믹 식초가 없으시면 그냥 식초를 조금 더 넣으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깨소금, 후추, 설탕, 물엿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양념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념들 준비해서 오늘 한번 재료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지 샐러드찜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파프리카인데요. 이렇게 반을 뚝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속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채를 곱게 안 다지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듬성듬성 썰으셔도 되고요. 나는 자신 있다 그러면 곱게 다지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야채 손질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지금 핏물을 좀 제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 키친타월 있으시죠? 예, 키친타월을 이렇게 접으셔서 깔아주시고요. 고기를 여기 위에 얹어주시면 돼지고기에서 핏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핏물이 요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잡내가 나고요. 국물을 우려낼 때는 탁해져요. 그래서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이렇게 해서 잠시 핏물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얼추 3분의 2는 요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불에서 지지고 볶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지 샐러드찜에 들어가는 파 마늘을 다져 보겠습니다. 파 마늘을 이렇게 조금 다지시면 굉장히 맛이 깔끔해요, 요리가. 그래서 이렇게 반 자르고요. 안에 보면 이렇게 파 안에 미끌미끌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 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잘 가른 다음에 채를 일단 썰어요. 이렇게 가지런히 하신 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다진 파를 준비해서 넣고요. 마늘 다져 볼게요. 네, 이렇게 마늘 다져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속재료가 다 준비되었고요. 오늘의 주인공 가지를 손질할 건데요. 가지는 이 보라색이 그야말로 안토시아닌 덩어리죠. 그래서 가지 효능이 많은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요리를 할 건데요. 이 가지는 양 끝을 1cm 정도 남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꼭지 잘라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힘드시면 집에 가지고 계신 과도를 이용해서 자르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가지를 끝까지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칼이 나가지 않게끔, 여기가 칼이 통과하지 않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시고요. 양 끝 1cm 정도는 남겨두시고 반을 가르는데 여기가 찢어지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지가 벌어졌죠. 그렇지만 양 끝은 가지가 잘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핏물 뺀 돼지고기는요, 밑간을 살짝 하시는 게 훨씬 맛이 좋아요. 그래서 밑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탕이 먼저, 요리에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설탕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잡내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간장 먼저 붓지 말고요. 설탕을 살짝 뿌려 둘게요. 그래서 설탕 조금 뿌리고요. 그리고 간장을 조금만, 간장은 향을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간을 완전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늘, 아까 다져 놓은 거, 파, 그다음에 후추 조금만 넣고요. 얘는 요리는 손맛이죠. 그래서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양념이 먼저 밑간이 되게끔 한번 줄게요. 나는 아무리 해도 맛이 안 난다 이럴 때는 양념 들어가는 순서를 조금 바꿔보면요, 다른 맛이 날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 같은 경우는 조금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간장이랑 소금이랑 설탕이랑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참기름으로 코팅을 해버리면 먼저 코팅이 돼서 양념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예, 이렇게 순서를 어기면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맛에 조금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다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소스들을 넣고 양념장만 만들면 돼요. 자꾸만 제가 다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져놓은 파마늘 있죠. 이거는 다 넣어요. 그냥 한 스푼 정도 하고요. 그리고 간장은 제가 지금 말하는 스푼은 큰 티 한 스푼이에요. 그래서 간장은 반 컵 정도 될 거예요. 반 컵 정도 넣고요. 이거는 가지 3개 분량입니다. 네, 간장 3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깨소금이 들어가는데 깨소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배출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오도독 하면 부서지거든요. 그리고 반은 부서지고 반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고소한 맛이 나고 요리에 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내가 부술 수 있는 만큼, 난 손 힘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부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서 깨소금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실청은 조금 나는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스푼 정도 들어갈게요. 후추 들어가고요. 후추도 한 꼬집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설탕 단맛이 조금 필요해요. 설탕은 한 작은 스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발사믹 식초가 있으면 더 들어가고 발사믹 식초가 없으면 식초를 더 많이 넣으면 되거든요. 저는 발사믹 식초를 한 스푼 정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식초 들어갈게요. 이렇게 식초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여기 지금 설탕이 이렇게 짜그작 하잖아요. 요 설탕을 잘 녹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식초가 들어가면 설탕이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설탕을 좀 녹여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소스가 녹지 않으면 간이 뭉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녹았다 싶을 때 식초는 3스푼 정도. 왜냐하면 익히면 다 날아가요, 식초향. 이래서 내가 이 간이 싱겁다 하면 소금이 들어가도 되는데요. 야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싱거울 수도 있는데 이 식초가 들어가면 좀 이렇게 싱겁다는 걸 좀 덜 느끼게 되고요. 식초가 들어가면 간이 좀 세지 않아도 여러분 드시기에 굉장히 편하시거든요. 물엿을 좀 넣을게요. 그래서 물엿이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리가 윤기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 물엿 없다 그러면 올리고당도 되고요, 조청도 되고요, 다 됩니다. 이제 참기름. 네, 참기름은 취향껏. 네, 저는 2스푼 정도 넣었어요. 밥 숟갈로 해도 돼요. 밥 숟갈은 조금 적으니까 3스푼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스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소스를 충분히 녹이고 깨도 들어가고 얘를 여기다가 섞을게요. 나는 더 칼칼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청양고추를 들어가도 되고요. 고춧가루가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지금 계절이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약간 매운맛도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운 고추가 들어가면 또 아이들이 못 먹으니까 저는 이렇게 매운 고추 안 넣었어요. 네, 아까 양념한 돼지고기를 한번 익혀 보겠습니다. 기름 살짝 두르시고요. 고기가 이렇게 뭉쳐지거든요. 그래서 익기 전에 이렇게 퍼뜨려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뭉쳐지지 않게끔.
이렇게 고기가 다 볶아졌는데요. 이걸 아까 양념한 소스에 같이 섞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가지를 익혀 볼 텐데요. 팬에 기름을 두르는데 여기는 3가지 기름이 들어가요. 참기름, 들기름,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들기름 자체만으로 하면 금방 타버리겠죠. 그 다음에 포도씨유, 이렇게 해서 3가지 기름이 들어가면 가지가 굉장히 풍부한 맛이 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지를 여기다가 올려요. 일단 가지 2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불을 이때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살살살 가지를 구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돌려가면서 익히세요. 그러면 가지가 벌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소스들을 넣는데 이미 안에 들어가는 소스들은 다 생으로도 드실 수 있는 소스들이거든요. 그래서 불 온도를 조금 낮춰주세요. 온도를 너무 세게 하면 가지 색깔이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죠. 이 사이에 이제 소스를 넣을 거예요. 뜨거우시면 옮겨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가지들이 어지가 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좀 많이 넣고 이렇게 한 3개, 4개 이렇게 팬에 넣고 있으면 가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개만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 가지가 받쳐주니까 이렇게 벌어지죠. 저는 가을에는 여기에 깻잎이랑 사과를 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가지고 속을 채우시면 돼요. 익으면 다 벌어져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여기 좀 꽉꽉 채워서 풍성하게 해서 드시면 좋아요. 빨강, 파랑, 노랑, 하얀 다 들어갔어요. 약불에서 은근히 가지가 물러지게 익히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너무나 많이 안 익히셔도 돼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익히면 우리가 싫어하던 물컹한 가지 요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은은한 불에서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가지 익혀주시면 돼요. 어때요? 가지를 품은 야채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통통배 같고. 오늘은 가지 스테이크 한번 해 드셔보세요. 여기에 참기름, 들기름, 포도씨유가 들어가서 가지도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풍부한 맛이 나거든요. 자, 됐습니다.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이렇게 해서 가지 요리를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통으로 해서 집에 가지고 있는 야채를 어린잎 채소를 깔아 주셔도 되고요. 이때는 가위로 이렇게 썰어 드시면 되고요. 저는 칼로 이렇게 썰어 봤는데 여기서 가지에서 나온 야채에서 나온 물은 그대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지금 이 가지 요리가 굉장히 어린아이들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인데요. 여러분들 가지 샐러드 찜으로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